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윤주 기자입니다. 6월 15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보고 듣고 좀 느낀 대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이렇게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또 생각과는 다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좀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오늘도 사실은 그런 좀 일이 있어서 좀 위축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좀 이렇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다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다 부족한 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됩니다. 혹시라도 응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으로 한번 응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광주 부동산 현재 상황을 좀 정의를 하자면 뭐 키워드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속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분양 물량이 많죠. 광주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사실 주범이 좀 된 것 같은데 이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2,000세대 한꺼번에 광주 시장이 교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145만 정도로 알고 있었던 인구가 142만 그렇게 줄었다가 현재는 1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른바 수요와 공급이 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이 많고 수요는 줄어드는데 이거 말고도 아파트 공급가는 높아졌습니다. 분양가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광주 평균 분양가 1,400, 1,500만 원대 신축 물량. 뭐 그렇게 이제 익숙해졌던 그런 시간들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에 분양가가 2억, 3억 이 정도 선에서 공급이 되어 왔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아파트 이 공급가 공사비도 올랐고 뭐 금리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이 모든 게 이제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공급 물량 많아지고 또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금 형태로 기부금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기부금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 좀 됐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으로 공원이 만들어지고 인프라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 현재 상황은 뭐 새로운 집 가고 싶은 수요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뭐 사회 초년생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서 신혼부부 애기 나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하려고 하는 수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상위 10% 부자들의 리그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그렇게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뭐 저가 아파트, 중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 대부분 신축을 선호합니다. 이 대규모 대단지 신축 브랜드 아파트 선호를 하고요. 이 단지 내에 학교가 있으면 되게 좋죠. 이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데 직장과 가까이 있는 아파트도 선호를 합니다. 현재는 신축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또 준신축 이것도 이제 가격이 조금 좀 다운돼서 하는 것들은 거래가 되는데 구축 단지 위주 오래된 아파트 20년 30년 넘은 아파트들은 잘 거래가 되지 않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집을 내놨는데 집이 잘 안 팔린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수요 공급 이렇게 많고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고 경제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아파트나 뭐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고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비싼 아파트 들어가고는 싶죠.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아파트. 근데 내 집이 3억, 4억, 5억인데 여기에 3억, 4억 대출을 더 받아서 이 아파트 들어간 거는 상당히 부담이 좀 따르죠. 집이 좀 팔려야 되는데 집들이 잘 안 팔립니다. 이른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관망 상태 기다리다 보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1년 이상 계속 이 광주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판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잘 안 팔리죠. 그리고 급하게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해서 4, 5년 전에 아파트 투자했던 그런 분양권 수요들 뭐 사람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광주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나왔던 이슈들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니아 뭐 직원들 임금이 체납되고 하청업체 협력업체까지 불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랫동안 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협력업체들 이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면서 돈들이 안 들고 있어요. 이 수요가 우리 광주 인구에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가 있고요.
최근 들어 한 달 됐습니다. 금호타이어, 이 금호타이어 화재 이게 상당히 데미지가 큽니다. 예, 이 데미지가 크다는 게 한 달 지났는데 마땅한 대책,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알다시피 이 금호타이어는 모 기업이 중국 기업입니다. 더블스타. 이게 이제 중국 칭따오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국영 기업인데 금호타이어를 2018년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인이 대주주가 이제 중국 기업인데 화재가 나서 지금 뭐 생산 거점 마련하는 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공장 정상화까지 최소 1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상황에서 이 피해들이 엄청나게 나타났죠. 현장 취재를 제가 가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 14,000명이 물적, 인적 피해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자체에 피해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그 직접적인 생산직 직원들, 이 금호타이어 속한 이 정규직만 2,300여 명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협력업체들, 운송이라든가 여기 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경비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구내식당에서 식사 만들어 주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숫자까지 하면 그 파급 효과, 파장이 더 크게 우리 지역사회에 번지고 있습니다. 한 달 지나서 월급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이달 말부터는 정규직도 정규 임금의 70%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게 되고 나머지 비정규직 협력업체, 운송 이런 분들 일감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돈들이 녹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도 내수시장 마찬가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면서 자영업까지. 자영업은 사실 진작부터 위기감이 들었죠. 우리 경제의 최끝단입니다. 천병 바로 이제 느껴집니다. 자영업은. 그래서 폐업, 임대, 공실. 이 자영업이 힘들어지고 장사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타자는 건물주, 그 다음이 이제 금융, 은행권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되면서 돈을 안 쓰는 상황.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는데 그 이상의 가치를 내냐 안 내느냐 사실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의 부양책도 지금은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방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원에서 통계, 이 부동산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 그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서울, 수도권, 세종 여기는 집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반대 지역 지방, 광주, 전남 마이너스 0.07%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들, 부도, 법정관리 계속 나오고 있고요. 2차, 3차 협력업체들, 우리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엊그저께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이 친구가 토목 쪽 일을 해요. 어찌냐, 요즘 괜찮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월급이 좀 안 나온 지 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친구 회사는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뭐 매출 신장 그 사이클에 따라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버텨가는 희망이 있는 기술 기업이니까 좀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제조업 현장에서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제조업은 지금 이제 일감이 없습니다. 일감이 없어서 일주일 나가서 근무했었던 것들 잔업 같은 게 사라졌고요. 회식도 진작에 없어졌죠. 일주일에 3, 4일 출근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 경제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시장도 그렇고 내수 시장도 좀 살려야 되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부양책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새 정부 출범하면서 곧 나올 것 같아요. 21조 플러스 알파 추경 나올 것 같고요. 재난지원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화폐로 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찬반 논란이 있거든요. 재난지원금 우리 코로나 때도 받아봤지 않습니까? 물론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 좀 돌아야 돼서 온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말라서 다 죽어버린 다음에 살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뭔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전반에 만들어야 되는데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거는 우리 광주 전남 이 지방이다. 특히나 지방 건설사, 지방 부동산, 지방 아파트 이게 다 무너지고 망해버리면 광주 시스템 전반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옥석 구분, 옥석 가림이 필요하죠. 이 건설사의 무분별한 사업, 방만한 경영 이런 데는 철퇴를 맞고 시장에
사라져야겠죠.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 건전한 회사들, 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회사들은 살려서 함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AI 산업, 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 물론 일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광주가 이제 살아가야 될 길은 청년층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첨단 기업 일자리, 이 대기업 유치, 복지 같이 함께해서 문화, 유통, 뭐 서비스, 운동, 여가 이런 것들 함께 아우러주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광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그 수요층 젊은 우리 자녀분들, 우리 청년층들이 받쳐주고 그 다음 윗단계에서 중산층이 올라가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이렇게 가면서 시장의 안정화, 경제가 좀 탄탄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광주가 AI 산업도시, 시범도시 대선 공약으로도 나와 있는데 현재는 그게 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카카오 6천억 들여서 남양주에 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 아버님 김범수 의장 어린 시절도 담양 수북면에서 이 고향이 태어나서 이 서울 간 그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이 담양 수북 가면 김범수 의장하고 연결이 되는 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광주 전남이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서 이런 제안들 이런 것들도 좀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뭐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겠고 대기업 투자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라든가 원칙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보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AI 도시 광주가 좀 돼야 되는데 SK 최태원 회장도 이 상공회의소 회의 12월달 했습니다. 12월달 대구에서 했었는데 대구를 시범도시로 AI 도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제 국회 정부만 할 게 아니라 이 강기정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이런 기업들과 좀 접촉,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쪽에 대폭적인 좀 지원, 인력, 유능한 직원들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진짜 이 기업가 정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 마인드로만 간다 하면은 더 이상은 이제 지방 소멸이라든가 지방 위기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미래와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5대 광역시 분양가는 3년 사이에 3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한 번 오른 분양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분양가 한 2,100에서 2,200이 광역시 분양가거든요. 2,100, 2,200.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34평 기준으로 6억, 7억, 8억 정도 합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비싸다는 여론도 많고 미쳤다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물가 상승 갈수록 여러 가지 이제 제재라든가 또 페널티 보완 요인들 강화되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 될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정리는 이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현재 상황들 이야기 계속 전화 오죠. 오늘도 전화 왔습니다. 어디죠? 운남동 자이포레나 이 할인 분양 아파트 깎아주겠다. 우리 집 앞에 현수막박 붙어지기 시작하는데 신용 힐스테이트 아파트 할인 분양 최대 2억 4천 막 그런 현수막도 막 붙어져 있고 여기저기 문자 메시지 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말에는 또 그 학동 4구역 빠른 사업 착공단인가 그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그런 이제 일부 조합원 분들이 공청회를 했었는데 메일로 연락이 오셨어요. 늦게 봐서 제가 못 갔는데 현장에 좀 취재를 해달라. 조합과 또 일부 조합원 간의 또 갈등 구조, 반모 이런 게 사실은 길어지고 많아지면 사업 자체가 좀 힘들어지죠. 조합장 해임 물론 잘못하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들은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또 그게 다 또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도 이야기도 있어서 이 문제들이 참 풀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자영업이 살아야 되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고 미래 먹거리가 살아야 되고 대기업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요약들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씩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미분양도 정리되고 할인 분양도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비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돼야지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폭 떨어진 것도 문제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하는 방식으로 광주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대안이 마련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일요일 저녁입니다. 또 밖에 보니까 또 비가 또 오기 시작하네요. 예.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게 시간이 벌써 14분, 15분이 쭉 지나갔습니다. 예. 아무튼 부족한 게 좀 많은데 예, 또 실수도 많죠. 사람이다 보니까 뭐 실수도 많고 또 뭐 완벽하지 않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방송 하고 솔직하게 최대한 진정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